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김 사장의 해임은 곧바로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됐었던 방문진 이사회가 이제 소집이 돼서 네, 맞습니다. 이사회가 이제 열렸는데 결과는 이제 해임안이 이제 가결이 됐고 주총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원래는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있는데 4명이 전부 다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2번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김광동 이사가 야당 추천 이사 중에 1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표결을 했는데 5대 1이었죠. 그러니까 5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전부 찬성을 했고 해임안에 1명 이제 김광동 이사 같은 경우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통과가 됐고 해임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총은 사실 그 주총을 열 수 있는 지금 화면은 지난번에 이제 연기됐을 때 이사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은 안 했고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총은 김장겸 사장이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확정까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법원의 판례를 보면 주주 100%가 참석을 하면 주총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인용을 해서 지금 현재 MBC 주식회사 MBC의 주식은 70%를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이죠. 지금 이사회에 방문진 70% 주식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를 정수장학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이 함께 만나서 주총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 100%가 다 모여서 의결권이 행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70%가 30%이기 때문에 70% 주식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에 반영이 돼서 해임안이 주주총회까지 통과되면서 해임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는 이제 김장겸 사장은 이제 해임이 된 상태인데요. 해임이 된 상태죠. 그 해임의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거론이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부당 노동행위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사에 일하는 예를 들면 PD든 아나운서든 기술직의 카메라맨이든 이런 사람들 중에 노조에 참여했거나 노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사 조치하면서 전혀 방송과 관계없는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 관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무 보조 업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MBC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조그만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게 한다거나 그 말은 결국 자기가 원래 들어온 목적과 다르게 자기의 어떤 보직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보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보도나 방송의 프로그램의 제작에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해서 특정 방송이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서 공정한 그러니까 자유롭게 양심에 의해서 기자나 PD들이 방송을 제작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는 부분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성명서가 나왔었는데 3대 언론학회 최 교수님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67명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성명을 왜곡했다면서 김장겸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저도 이걸 들으면서 황당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언론학회라고만 되어 있지만 3개 학회입니다.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이 3개가 주류 이제 언론학자들이 모이는 학회들인데요. 그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자들 467명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장겸 사장이 방문진에 자기 소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해임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뭘 집어넣냐면 이 언론학자 467명이 모두 진보적 성향의 언론학자고 민주당의 조정을 받고 사전에 기획된 상태에서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명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론학자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언론학자들 467명이라고 하는 언론학자들이 다 진보적 성향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포함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명서를 저도 물론 성명서를 썼지만 서명을 했지만 서명하면서 민주당과 접촉을 했거나 민주당이 무슨 압력을 받거나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학회에 있는 학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심각한 MBC의 어떤 박문진의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하고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수들이 무슨 조정을 받아가지고 정치권의 조정을 받아 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발적으로 서명한 이 서명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마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학자들이 서명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언론학계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언론정보학계, 방송학계 회원들이 공동 서명을 해서 김장겸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 오늘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김광덕 정치부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MB 사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동안에 상당히 언론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 그 논란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종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언론의 어떤 정권의 그 언론 장악 의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내 이런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원들 간의 이러한 것들이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는 건 참 우리 언론사의 사실 뭐 직원 입장이라든가 임직원 사이에 참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장기화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든 이번에 오늘 김장겸 사장 해임으로 인해서 지금 여당의 주장과 지금 노조의 말 맞다나 이게 이러한 새로운 정상화에 이러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식으로 그동안 이러한 그 부당 노동 행위로 고생했던 이런 노조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고요. 근데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더욱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가령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송법 개정에서 여야 추천 몫을 6대 3이 아니라 7대 6으로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해서 사장 선임을 경우에는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냈었는데 이러한 방송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결을 하고 이런 걸 토대로 이런 사장 인선 작업이 더욱 됐으면 하는 그런 순조롭게 더 됐으면 더욱 좋은 선례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이런 식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늘은 MBC 노조는 9월 4일부터 2달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나요? 지금 현재 경영진은 사장만 이제 나갔지 해임이 됐지 이제 그밖에 경영진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한적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쨌든 파업을 종료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수요일쯤에 정식적으로 아마 파업이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쯤 되면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차근차근 시차를 두면서 정상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언론 노조 MBC 본부라고 지부라고 할 수 있죠. MBC 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해임됐지만 나머지 경영진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사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사장이나 다른 본부장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뭐 방송의 제작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제작이나 아니면 뉴스에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체제에서 자율적으로 방송이 운영될 수 있는, 즉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나 기자들이 본인의 양심 또 국민과 시민의 눈만 보고 방송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방송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마 또 다른 논란은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임 사장. 후임 사장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방송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김 부장님이 말씀하신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그러면 사장을 선임할 거냐 하는 문제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면 이게 문제는 금방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야가 방송법 논쟁이 시작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사장 공석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서 아마도 사장을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이사를 새로 뽑고 사장도 새로 뽑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 사장이 일정 부분
좀 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방송법 개정과 함께 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그 5구 대선 이후에 후보로 나섰던 3명이 모두 이제 당대표가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 흥미있는 현상인데요. 예. 대선이 끝난 지 지금 현재 딱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6개월이 된 상황에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후보는 여권의 당대표는 아닙니다만 여권의 사실상의 그 총재격인 대통령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2, 3, 4위로 낙선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다 제2당과 3당과 4당의 일종의 당 대표가 되는 당의 간판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세 사람이 당이 간판이 된 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대선에 패배하면 상당히 그 자숙 기간을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9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2년 이상의 어떤 자숙 기간을 거쳐서 다시 정계에 입문하는 걸 거쳤는데 예. 이번은 뭐 홍준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당대표가 됐고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6개월 만에 됐는데 이렇게 정치에 빨리 뛰어드는 거는 본인들의 어느 위기의식도 작용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을 오히려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당의 현장과 이 당의 지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혹시 내가 이제 완전히 정치권에서 그립을 소위 손을 놓게 되는 일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른정당 새 사령탑에 오른 유승민 대표 중도 보수 통합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중도 보수 통합을 위해 3당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당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합이나 아니면 당대당 통합 같은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호남 중진들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별도 창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어떤 통합에 어떤 중도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제3지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 제도를 좀 개편해 보자. 지금 현재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른정당이 9명이 나가게 되면서 결국 원내 교섭단 지위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선거구제,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더 많이 뽑는다거나 이런 이제 비례대표 선출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꾀해서 바른정당이 전체 지지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도 보수층 통합은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한 달 안에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사실은 추가 탈당을 막고 전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달 동안은 중도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 보수 통합. 오늘 일단 이 유승민 후보가 당대표가 된 건 아깝지만 대선 주자들이 당 간판이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소위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이 미완이 됐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일단은 미완이 돼서 일종의 보수 통합은 숙제로 남게 되는 건데 과연 그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바른정당의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홀로서기를 해서 자강의 길을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과만 통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오늘 말한 대로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함께 보수 세력과 중도 세력이 다 통합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진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3당이 다 합치자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은 나름대로 명분을 갖추고 통합이 되더라도 일종의 가서 어디 또 탈당했다 다시 복당했다고 하는 건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소위 유승민 대표의 자존심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쉽지 않고 해서 일단
결국에는 자강의 길을 가겠느냐, 예. 그다음 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봅니다. 11명 가운데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추가 탈당 가능성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면서 예. 자기 이제 바른정당에 자기 가까운 의원들한테 한국당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들도 좀 고심하고 있어서 이 11명이 계속 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1명 중에서 일부가 추가 탈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외로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친박계 의원들이 15명이 소집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별로 예. 아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예. 그 큰 목소리를 내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새로운 지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5명의 의원총회를 요구해서 모이긴 했지만 실제 거기서 큰 뭐 분란이 있거나 또는 뭐 친박 청산에서 반발이 심했거나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그냥 싱겁게 끝났고, 뭐 불만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뭐 논란이 되거나 크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친박의 색깔도 점점점 옅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친박들이 정말 강성으로서 예전에 보이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친박의 색채를 지우면서 새로운 어떤 진로랄까요? 이런 부분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돌아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친박으로 이름을 붙이고 사는 것이, 또는 그렇게 정치 생활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별 충돌 없이 그렇게 끝난 것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의총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불참했다고 하죠. 예, 그렇죠. 이 제명 문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가는 건가요? 일단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지금 현재 일종의 출당 대상자로 거론되어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소위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제명 표결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빠져 있으면서 낮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 불참했고요. 예. 근데 어떻든 오늘 보면은 큰 갈등 없이 의총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로 지금 현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김태흠 최고위원하고 통화하면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기류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하면은 좀 친박계는 일종의 이번에 탈당했던 사람들이 복당하려면 시도당의 일종의 위원회에 일종의 결의를 거친다든가 몇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한국당에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이라든가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 이 제명 움직임과 관련해 가지고 탈당의 배수진까지 쳐야 힘이 발휘하거든요. 근데 예. 그럴 의원은 김태흠 최고위원에 따르면 없는 것 같다. 왜 예. 나 혼자 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제 주장을 안 한다 그러면 좀 섭섭함도 표시하는 거 보면 소위 홍준표 대표 말 맞다나 친박이 거의 잔박의 수준에 가까운 식으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죠. 저희 YTN이 있는 상암동에 가까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는데 예. 거기서 오늘 충돌이 있었어요. 찬성 반대 쪽인데 예. 거기 기념도서관이에요. 예, 기념도서관입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원래 제막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의치 않아서 서울시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렇죠. 기증식만 했는데 했죠. 찬성 반대 단체 집회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충돌까지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이게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예. 이걸 영구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곳에 도서관을 짓고 그 도서관의 이름을 박정희 기념 도서관으로 붙인 거예요. 예. 그 말은 결국 누구나 그 도서관에 와서 자유롭게 서울 시민이라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공시설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름을 박정희 기념 도서관 이렇게 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땅 자체가 서울시 거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예를 들면 박근혜 기념재단이나 뭐 박정희 기념재단을 갖고 있는 땅이 아니고 서울시가 영구 임대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만약에 무슨 기념물을 세우거나 조형물을 세우려면 반드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미술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돼요. 예. 거기에는 이제 미술 전문가, 역사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심의를 요청도 안 했어요.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세요.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확정되면 동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그 동상이 세워질지 거기에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상이 이미 제작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증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증식을 한 거는 서울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소는 뭐 여러 군데 뭐 물색은 했었다고 그랬었죠. 세종대로, 뭐 테헤란로 다 이제 거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의를 하기도 전에 동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 공공미술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그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광덕 부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상을 세울 곳이 지금 이제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당히 그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그 과거 전직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좀 제일 가장 높은 편에 속했던 이러는데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갖고 이제 서로 충돌해가지고 친일파 동상을 반대한다. 또 뭐 빨갱이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원래 이제 현재 이제 소위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과거에도 그러지 못했는데 세종대로라든가 원래 검토했던 테헤란로라든가 전쟁 기념관 등에 이렇게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이왕 동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이런 부분은 어떻든 임대했다지만 그런 데라든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라든가 이런 데에 세워서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근데 한 외국의 사례를 들면은 이 멕시코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과거에 보면은 왕들이라든가 과거에 소위 이 집권자들 중에 굉장히 좋게 평가받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평가받는 진보와 보수 여러 엇갈리는 평가가 받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름대로 양쪽 세력들을 다 역사적 유물들을 인정하면서 평가는 서로 다르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똘레랑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 세우는 거는 또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 심의 절차가 남아있긴 이제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을 했지만 서명하면서 민주당과 접촉을 했거나 민주당이 무슨 압력을 받거나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학회에 있는 학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심각한 MBC의 어떤 방문진의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하고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수들이 무슨 조정을 받아가지고 정치권의 조정을 받아 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발적으로 서명한 이 서명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마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학자들이 서명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언론학회뿐만 아니라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방송학회 회원들이 공동 서명을 해서 김장겸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 오늘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김광덕 정치부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MB 사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동안에 상당히 언론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 그 논란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종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언론의 어떤 정권의 그 언론 장악 의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내 이런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원들 간의 이러한 것들이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는 건 참 우리 언론사의 사실 뭐 직원 입장이라든가 임직원 사이에 참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장기화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든 이번에 오늘 김장겸 사장 해임으로 인해서 지금 여당의 주장과 지금 노조의 말 맞다나 이게 이러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김 사장의 해임은 곧바로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됐었던 방문진 이사회가 이제 소집이 돼서 이사회가 이제 열렸는데 결과는 이제 해임안이 이제 가결이 됐고 주총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원래는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있는데 4명이 전부 다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2번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김광동 이사가 야당 추천 이사 중에 1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표결을 했는데 5대1이었죠. 그러니까 5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전부 찬성을 했고 해임안에 1명 이제 김광동 이사 같은 경우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통과가 됐고 예. 해임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총은 사실 예. 그 주총을 열 수 있는 김장겸 지금 화면은 지난번에 이제 연기됐을 때 그랬죠. 이사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참석은 안 했고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총은 김장겸 사장이 소집을 해야 되기 소집을 해야 때문에 되는 좀 확정까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법원의 판례를 보면 주주 100%가 참석을 하면 주총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인용을 해서 지금 현재 MBC 주식회사 MBC의 주식은 70%를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이죠. 지금 이사회에 방문진 70% 주식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를 정수장학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이 함께 만나서 주총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 100%가 다 모여서 의결권이 행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70%가 30%이기 때문에 70% 주식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에 반영이 돼서 해임안이 주주총회까지 통과되면서 해임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는 이제 김장겸 사장은 이제 해임이 된 상태인데요. 해임이 된 상태죠. 예. 그 해임의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거론이 이제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부당 노동행위였어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사에 일하는 예를 들면 PD든 아나운서든 기술직의 카메라맨이든 이런 사람들 중에 노조에 참여했거나 노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사 조치하면서 전혀 방송과 관계없는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 관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무 보조 업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MBC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조그만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게 한다거나 그 말은 결국 자기가 원래 들어온 목적과 다르게 자기의 어떤 보직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보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보도나 방송의 프로그램의 제작에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해서 특정 방송이 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서 공정한 그러니까 자유롭게 양심에 의해서 기자나 PD들이 방송을 제작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는 부분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성명서가 나왔었는데 예. 3대 언론학회 언론학자 예. 최 교수님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67명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성명을 왜곡했다면서 김장겸 사장이 사과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저도 이걸 들으면서 황당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언론학회라고만 되어 있지만 세 개 학회입니다.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이 세 개가 주류 이제 언론학자들이 모이는 학회들인데요. 그 학회에 가입돼 있는 학자들 467명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장겸 사장이 방문진에 자기 소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해임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뭘 집어넣냐면 이 언론학자 467명이 모두 진보적 성향의 언론학자고 민주당의 조정을 받고 사전에 기획된 상태에서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명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언론학자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언론학자들 467명이라고 하는 언론학자들이 다 진보적 성향이 아니에요. 예. 개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포함.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성명서를 저도 물론 성명서를 썼지만 성명서 새로운 정상화에 예. 이러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이러한 식으로 그동안 이러한 그 부당 노동 행위로 고생했던 이런 노조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고요. 근데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더욱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가령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방송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에서 여야 추천 몫을 6대 3이 아니라 7대 6으로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해서 예. 사장 선임을 경우에는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냈었는데 이러한 방송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결을 하고 이런 걸 토대로 그런 사장 인선 작업이 더욱 됐으면 하는 그런 순조롭게 더 됐으면 더욱 좋은 선례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이런 식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MBC 노조는 9월 4일부터 2달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나요? 지금 현재 경영진은 사장만 이제
해임이 나갔지 된 거죠. 해임이 예, 됐지 예. 이제 그 밖에 경영진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맞습니다.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한적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쨌든 파업을 종료하고 또 여러 가지를